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열북이 Q&A입니다. 네, 제가 열북이 Q&A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제가 조금 다른 컨텐츠들을 했었는데 또 정말 이 질문은 제가 열북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런 질문들이 들어와서 제가 또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장이 많이 안 좋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가 되고 있고, 국제 유가도 정말 예상했던 대로 2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장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올랐다고 한들, 반등을 했다고 한들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가 파란색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게 지금 이 물린 종목들을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저도 작년부터 계속 레터에서 섹터 분석도 하고 종목 분석도 하고 우량들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주르르 다 흘러내린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지금 질문이 왔던 그 종목들을 보면 게임 ETF. 그러니까 이제 게임주들을 이제 골고루 담은 거죠.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작년 8월 이후에 완전 로켓 라이딩 하면서 날아갔던 그런 게 게임주잖아요. 메타버스 붐을 타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한번 꺾인 상황이 된 거고 우량주들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한 30%이 정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서미도 처음에 주식을 이제 취재를 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때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산운용사 대표님들, 그리고 투자자문사 대표님들, 그리고 이제 제야의 고수라는 분들, 그런 분들 다 인터뷰하면서 이제 종목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이 좋다, 저런 종목이 좋다. 근데 그때 저도 약간 팔랑팔랑 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그때는 체계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었어요. 네. 잘 모르고 저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좋다더라 하면서 카더라 하면서 종목을 샀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저처럼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본인이 어떤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남이 추천을 해준 거 가지고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국내 가치 투자 대부라는 분 인터뷰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 지금 우리나라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글로벌리 우리나라 주식은 퍼가 낮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 오를 수밖에 없다, 막 이렇게 논리를 대셔가지고 제가 들어도 혹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5만 원 이렇게 액분을 했잖아요. 그때는 액분을 안 했을 때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120만 원, 180만 원 이럴 때였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때 완전 황제주였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샀는데 이게 쭉쭉쭉쭉 빠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우와, 이분 되게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삼성전자 샀는데 야, 진짜 이거는 뭐 이러냐 막 이런 식으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못 참고 제가 삼성전자를 손절했어요. 네. 진짜 제가 남의 말 듣고 주식 투자 진짜 하면 안 된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구나. 유명한 사람이 추천했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구나. 진짜 주식은 내가 공부를 해서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 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좋은 수업료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한 6개월 뒤쯤에 삼성전자가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200만 원이 넘어간 거예요.
와, 그러면서 막 그 삼성전자로 주변에 선배들도 그렇고 막 이런 사람들 중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손절해서 물려 있었던 그 인연을 제가 버티지 못하고 그냥 버렸기 때문에 그 날아가는 타이밍을 제가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그러면서 그때 또 후회를 했죠. 아, 내가 그때 왜 손절을 왜 했지? 내가 딱히 돈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그 삼성전자, 제가 뭐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솔직히 아니에요. 제가 또 막 베팅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1,000만 원도 안 됐었던 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거나 없거나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 데는, 제가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 그냥 손절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곰곰이 생각을 했죠. 아니, 내가, 이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굳이 왜 손절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내 계좌가 파란 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명한 분, 네, 주식을 잘한다는 분, 근데 그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삼전을 손절하고 수익을 못 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일단 남이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제 기준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가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언제 이게 랠리가 갈지는 내가 알 수가 없구나. 시장 상황이 변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그 시장 상황을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걸 다 맞출 수는 없겠죠. 그걸 만약에 다 안다라고 하면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특히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렇게 전쟁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돌발 변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구나. 그러면 우량한 주식이라도 하더라도, 얘가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아서 따라 올라가는 게 좋겠구나. 얘가 주도주가 될 때가 있는데, 이때 같이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르겠구나. 이게 베스트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있듯이, 우량한 관종 종목을 보면서 이 주식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순간 포착 탁 해가지고 그걸 막 따라간다는 게 말이 쉽지? 그렇게 막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게임 종목이라든지 안 그러면 반도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 나쁜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경기라는 건요, 늘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거든요. 경기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늘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어떻다. 올해보다 내년이 어떻다. 이게 결국엔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 네, 지금 모든 악조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후퇴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이럴 때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 사이클이 또 변하거든요. 언젠가는 또 주식이 좋은 때가 올 거란 말이죠. 지금 같은 때 손절을 해버리면 또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서 주식이 좋은 때가 왔을 때 너무너무 아까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을 고민하는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기분이 안 좋다.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닌지. 안 그러면 내가 종목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다. 이게 아닌가. 삼성전자 샀는데 이 종목 왜 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샀는데 이 종목 왜 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특히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의 계좌가 파란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또한 모든 종목들이 다 플러스가 아니거든요. 마이너스가 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1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3, 40%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익률을 회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물타기가 필요합니다. 이 물타기가 필요한데 언제 물타기를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올해처럼 주식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을 때는 함부로 물타기를 하는 게 그렇게 유효한 전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주식시장이 좋고 전망이 변하고 내 주식이 막 올라가는 타이밍, 그리고 이게 정말 주도주가 될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물타기를 해서 수익률을 만회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이거를 언제 적절하게 물을 타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이 물타기를 할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잊어버리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제 경험상 한 3년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못난이라고 하더라도 사이클이 변하는 게 한 3년 정도인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더 길면 뭐 5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천덕꾸러기처럼 마이너스 20%인 이렇게 있는 종목이 어느 날 보니까 팍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했었거든요.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그리고 그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정말 한 길면 저는 한 3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정리를 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 종목이 하락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재미도 없고 그냥 이런 것들 오늘 주식도 안 좋다 그러는데 싹 다 손절해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추천하지 않고 이 시기를 지나고 견디고 나면 언젠가 분위기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 효자 노릇을 할 그런 날이 올 거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이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종목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가지세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열무기 Q&A 여러분들 멘탈이 탈탈 털리셨거나 멘탈이 흔들렸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어써미의 조언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어썸레터 구독자 분들은 언제든지 어써미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지금처럼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Q&A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